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포트폴리오 50%를 완성하였는데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50%는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골라 담은 종목은 ARKK, 스퀘어,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우선 ARKK를 선택한 이유는 자산 증식 속도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 자산은 8.2 빌리언이었으나 2019년에는 1.9 빌리언이 되었고 2020년에는 18.4 빌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에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약 8.9 빌리언의 규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보면 또 18.73 빌리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크에서 발표한 게 9월 자료다 보니까 최신 자료를 다시 내게 되면 18.73 빌리언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RKK에서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살펴보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자율기술 로봇공학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핀테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비교를 해보자면 아크는 S&P 500보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ETF들도 당연히 S&P 500을 뛰어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아크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도 마음에 들고 수익률도 괜찮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린이 가족분들도 ETF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ARKK가 아니더라도 다른 ETF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아마 50개 가까운 회사를 홀딩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탑 10 지분입니다. 테슬라는 단연 지속적으로 1등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으며 보통 10%에서 12%의 비중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TF를 매수한 것이고 그중 SQ라는 기업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실제로 저는 100달러대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등락은 존재하지만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최저점인 37달러를 찍었고 현재 230달러임을 감안해보면 약 7배 정도 상승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120달러대 보던 기업이었고 그때 저는 매수를 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엄마 계좌에서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테슬라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스퀘어는 적은 비중으로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퀘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는 미래의 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잭 도시라는 분으로 트위터와 스퀘어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발명가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장에 옮겨가면서 짧은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이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박을 친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2009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게 바로 스퀘어라는 회사입니다. 최초에 이 회사가 시작된 히스토리를 보면 짐 맥켈비라는 분이 유리공예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09년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사람은 카드는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유리공예품을 살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의 스튜디오에는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단말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유리공예품 하나하나가 꽤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뼈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절을 하다가 잭 도로시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 결제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스퀘어라는 회사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핸드폰과 이 단자를 연결하면 누구나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많이 사용하셔서 생각보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무튼 저렇게 핸드폰에 저 단자를 꽂고 카드를 긁게 되면 과거의 전통적인 카드 리더기가 없더라도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10년에 출시되었고 그 당시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 단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리더기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었고
그 수수료는 기존 카드 리더기를 사용한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처럼 자주 이동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기 부담되었 분들도 이제는 손쉽게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보면 탄탄대로로 성장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술들을 카피해내는 회사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고 기존의 카드 단말기 수수료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용이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와 연동하면 바로 포스기가 될 수 있도록 스퀘어 스탠드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69달러에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기존 업체들은 당연히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을 테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스퀘어 스탠드로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나마 가능한 곳이라면 신규로 들어서는 가게나 혹은 기존 포스기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라면 혹시 가능성이 있긴 하나 회사가 급성장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존의 결제 시스템 이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스퀘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포스기의 데이터를 활용해 스퀘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몇 가지 기능을 조금 살펴보자면 캐피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스퀘어가 대출 서비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은행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퀘어는 이미 해당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게의 매출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추후에 기회가 되면 스퀘어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시된 캐시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퀘어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돈을 송금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하여 스퀘어는 송금을 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캐시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부가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꽤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었고 이 캐시앱이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캐시앱들을 활용하여 계좌 입금, 직불카드, ATM 거래, 주식 및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또 미국에서 영국으로 무료 이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캐시앱이 개인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은행과 유사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개인화에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를 계속하자면 너무 끝도 없다 보니 급하게 마무리 짓고 그럼 왜 투자했는지 재무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흑자로 돌아선 지 1년이나 넘어서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을 보면 또 2배 넘게 매출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이번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게 된 비트코인 때문에 일시적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출 부분을 보면 2019년보다 2020년에 1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독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열기가 식고 어느 정도 거품이 빠져나가더라도 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시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은행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점점 더 영향력이 저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팔과 같은 많은 경쟁 업체가 있긴 하지만 잘만 경쟁하면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스퀘어는 경쟁한 업체도 있고
그 경쟁한 업체 중에서도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스퀘어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어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10% 정도를 유지하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퀘어 주식을 ARKK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따로 10주 정도 매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고점에서 잡아버렸지만 장기 투자로 바라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률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원화의 수금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 테슬라에 투자하고 소량 정도 애플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주기로 공유드리는 게 좋을지는 주린이 가족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1100만 원을 다 쓰게 되면 당분간 없을 것 같고 2월쯤에 다시 몇 천만 원 정도 더 매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테슬라가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를 지금 매수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엄마의 포트폴리오를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봤는데 추후에도 포지션 변경 없이 쭉 가져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사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가족분들도 직접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